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1차식의 계산입니다. 그런데요. 직접 계산을 하기 전에 앞서서 식을 계산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인데요. 1번 단항식입니다.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써준 식을 몇 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5x제곱 혹은 y 단독으로 있는 경우죠. 마이너스 4 숫자만 또 단독으로 있는 경우,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각 덩어리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덩어리 하나 각각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그냥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한 덩어리를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자는 한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밑에 있는 다항식을 보시면요. 다죠. 다는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항식들을요.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콤마로 구분해서 써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직접 더하고 빼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이 경우를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입니다. 읽어보면요. 다항식에서 각각의 단항식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 문장에 의하면 항과 단항식은 서로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항은요, 단항식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각각을 따로 부를 때는 단항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다항식 내에서 부를 때는 이러한 한 덩어리들을요, 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로 얘기하면 단항식, 그리고 하나의 식 안에서 얘기할 때는 항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4번 상수항 되어 있죠.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내용 자체는 쉽네요. 위에 예시를 그대로 갖다 썼죠. 5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각 항들을 보죠. 각 항들을 보면요. 마지막 마이너스 4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4는요. 누구로만 이루어져 있죠? 문자가 없고요. 상수, 마이너스 4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항을요. 상수항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이는 거죠. 5번입니다. 개수, 문자에 곱해진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어떻게 표현하라는지를 살펴보고 가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5x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는 5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네요. 5x제곱에서 문자는 x제곱이죠. 그 앞에 곱해진 상수는 5니까요. x제곱에 곱해진 그 개수가 5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3y 세제곱 이런 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3y 세제곱에서 y 세제곱의 개수는 3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z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z에서 z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5라고요? 아니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을 때는요. 그 마이너스 부호 역시도 살려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z의 개수는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이다 라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6번째, 차수입니다. 단항식을 만들고 있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 문자가 곱해진 횟수. 어디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네, 지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 거듭제곱에서 문자가 곱해진 횟수 2번이네요. 그것을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5x제곱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문자가 곱해진 횟수만 보면 됩니다.
문자가 2번이니까요. 지수가 2니까요. 차수도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지수랑 차수의 차이점은 뭔가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듭제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수라고 하고요. 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y 세제곱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y의 세제곱을 보시면 y가 3번 곱해졌죠. 그러면 요 거듭제곱에서 지수는 3인데 이 식의 차수는 3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OZ 써보겠습니다. Z는 몇 번 곱해졌죠?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략된 거죠.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OZ의 차수는 1입니다. 그러면요. OX제곱은요. 몇 차 항이죠? 2차 항입니다. 마이너스 3y 세제곱은요. 3차 항이고요. OZ는요. 몇 차 항이죠? 1차 항입니다. 차수라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마지막 동류항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닌데요. 단어를 보시면 동류, 같은 종류라는 뜻이죠. 문자와 차수가 같을 때 그 둘 이상의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보시면요. 5x제곱과 마이너스 3x제곱이죠. 문자는 x인데 차수도 2차고요. 문자는 x인데 차수가 2차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둘을 서로 동류항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류항을 한 세트만 더 써보고 가도록 하죠. 4a와 마이너스 7a와 같은 둘의 관계는 뭐라고 합니까? 동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a는 몇 차요? 1차고요. 옆에 있는 a도 1차네요. 문자와 차수만 같으면요. 개수는 달라도 그 둘은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1차식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식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을 먼저 배웠죠?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셈인데요. 1차식과 수의 곱셈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단항식 곱하기 숫자와 다항식 곱하기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부터 먼저 보면요. 수끼리 계산하여 문자 앞에 쓴다. 단항식 곱하기 수는요. 수끼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단항식 5x 그리고 숫자 3을 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수 5와 곱하는 숫자 3을 곱해주시면 15가 되죠. 이렇게 5x 곱하기 3은 15x다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음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4 곱하기 3y죠. 누구끼리 계산한다고요? 단항식 하나랑 숫자가 있을 때는 숫자끼리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맨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괄호를 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항식 곱하기 수. 1번에서는 단항식이고요. 2번에서는 다항식이죠.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럴 때는 분배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배법칙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식이 두 가지가 분배법칙입니다.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죠. a 곱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요. 어떠한 두 개의 숫자가 더해져 있는데 그 앞에다가 곱셈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는 덧셈인데 여기는 곱셈이죠. 그럼 그럴 때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면 곱셈을 이렇게 분배해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입니다. A에다가 B를 먼저 앞에 것을 한번 곱해주시면 AB가 되고요. A에다가 C를 똑같이 곱해주시면 AC가 되는데 그 B와 C는 애초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는 그냥 덧셈으로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더해진 두 수가 앞에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어떤 C라는 숫자로 곱하는 상황이죠. 똑같습니다. 분배라는 거는요.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뒤에 있는 숫자 C를 곱해주시면 AC가 되고요. 뒤에 있는 숫자 B에다가 C를 곱해주시면 BC가 됩니다. 따라서 결과물은요. AC 플러스 BC가 되겠죠. 문자로만 보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직접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죠.
3x 플러스 1에다가 2를 곱하고 싶습니다. 2를 앞에다 곱하면요. 2, 3은 6이니까 6x. 아까 단항식 곱하기 수는 숫자끼리 곱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2 곱하기 3x는 2, 3, 6 하면 6x가 되는 거죠. 그리고 2 곱하기 얼마죠? 1입니다.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둘은 플러스니까요. 6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x-2y에다가 5를 곱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분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 곱하기 5를 먼저 하시면 얼마라고요? 숫자는 문자 앞에다 쓰니까 5x라고 써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가 항상 그 마이너스를 같이 살려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y를 5에다 곱하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2y 곱하기 5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5를 곱해주시니까요. 곱셈이죠. 곱셈.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5는 마이너스 10이 되니까요. 그 결과는 마이너스 10y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죠. 3번 1차식과 수의 나눗셈. 선생님, 곱셈을 배웠으니까 나눗셈도 배워야겠죠? 그런데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고 계산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 곱셈과 똑같이 계산한다.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곱하기 역수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곱셈과 나눗셈은 그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나눗셈을요. 곱셈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눗셈은 그냥 곱하기 역수로만 바꿔주실 줄 알면요. 똑같은 패턴을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식의 계산인데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단항식과요. 숫자의 곱셈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숫자끼리만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15가 되고 뒤에 문자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는요. 다항식과 숫자의 곱셈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 시간에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덩어리에 곱하는 숫자를 한번 곱해주시면 얼마죠? 숫자끼리만 계산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3이 6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있는 플러스 7과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하면요. 7 곱하기 마이너스 3 계산하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21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3x 나누기 4분의 9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눗셈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나눗셈은요. 곱하기 역수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4번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건데요. 3번을 보시면요. 2분의 3x에다가 나누기 4분의 9니까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곱하기 역수는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9분의 4가 되고요. 우리 분수의 계산도 다 할 줄 아니까 2와 4를 약분하면 여기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됩니다. 3과 9를 약분하면요. 여긴 1이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 결과는 1은 써줄 필요가 없고 3분의 2가 되고요. 문자 앞에 숫자를 써줘야 하므로 3분의 2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3x-6을 일단은 한 덩어리로 보고요. 나누기 3이니까요. 3x-6에다가 나누기 3은요. 곱하기 역수. 3은 어떻게 한다고요? 1분의 3을 뒤집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분배 법칙을 써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3x에다 3분의 1을 곱하면요. 그냥 x가 될 것이고 숫자만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시면요. 마이너스 6이고 3분의 1이니까 약분 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3은 1이 되고 6은 2가 되겠죠. 그래서 1은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